600억대. 자,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하루 종일 8천억대까지 쭉쭉 팔다가 종가가 형성되고 나서 그래도 약 한 2천억 가까이 매도량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나마 진짜 다행이네. 그리고 우리 종가가 형성된 다음에 나스닥 선물이 형성되고 나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네, 플러스 전환됐고, 우리 종가가 형성되고 나서 뭐 중국 증시도 분봉 다시 밀리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고, 오늘 오랜만에 뭐 중화권 증시들이 개장을 해서 영향을 조금 줄까 싶었는데, 대만, 홍콩에 비해서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최근에 더 많이 그 봉쇄 때문에 더 많이 밀리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중국만 유일하게 돈을 풀어서 부양책을 좀 쓰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가 탄탄하게 또 다지고 있는 편입니다. 상해의 봉쇄는 뭐 좀 더 지속될 것 같죠. 당장은 조금 더 코로나 확산세가 완전히 줄어든 다음에 풀 것 같죠. 일단 중국의 특징상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시간도 걸리겠죠. 그 상태에서 오늘 시장이 계속 외국인들이 월물 옵션 4월 14일 옵션 만기 포지션 극 하방 구조, 강력한 하방 구조를 만들고 이제 일주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스퍼트를 좀 시작하려는 분위기인가 오늘 매도량이 굉장히 하루 종일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아침에 강조드렸던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요거를 가져와서, 이게 지금 아침 10시 6분 경에 제가 올려드린 글을 10시쯤에 올려드린 글을 오늘 가져와서 이거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자, 쭉 제가 아까 전에 카톡방에다 올려드렸던, 아침에 올려드렸던 글인데, 요게 오늘 게임이 끝난 상태였죠. 아침에. 자, 보겠습니다. 10시에 이렇게 써드렸죠. 어디야? 외국인, 요거는 아까고. 맞아, 요거 좋잖아요. 외국인들은 4월 14일 옵션에 개인들 풋옵션 매도로 잔뜩 걸어둔 것을 재물로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군침이 도는. 아까 전에 계산해봤죠. 장중 방송에서 요거 계산해봤죠. 개인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옵션 보자, 종가 형성된 걸로 지금 대략적으로 개인들이 풋옵션에 지금 15만 계약 이상 매도를 걸어놨어요. 누적으로 15만 5천 계약 걸려 있는데, 요거 대략적으로 계약 한 매도 한 계약당 평균적으로 약 400만 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900만 원까지 쭉 2만 5천 원에서 900만 원까지 널려 있는, 25만 원에서 이렇게 크게 벌려져 있는데, 매도 하나 하려면 평균적으로 40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이거 합치면은 얼마였죠? 6천억이죠. 굉장히 큰 판돈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개인들이 게임 테이블에다가 지금 6천억을 배팅을 한 겁니다. 외국인과 4월 옵션 싸움에서 개인들의 판돈이 지금 풋옵션 매도에만 6천억을 건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 걸려 있는 거죠. 물론 이걸 다 뺏어갈 수는 없겠죠. 다 뺏어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시장이 뭐 무지막지하게 뭐 그냥 올 하한가가 나오는 방식으로 다 깨져야 되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이 중에서 일부를 뺏어 먹으려고 할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재물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아깝잖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풋옵션 매도를 열심히 해줬는데, 물론 반대로 외국인들이 그만큼 샀겠지만, 당연히 요걸 먹으려고 하겠죠. 무제한 손실 코스인 옵션 매도 포지션을 굉장히 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4일까지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작은 하락 사유를 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막 급락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오늘부터 좀 조짐이 좀 있다라는 거. 선물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으니까
선물에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다시 어차피 이렇게 4월 14일까지 안 좋은데 떨어뜨릴 생각인데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워 담으면 고스란히 주워 담으면 같은 돈을 가지고도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유유히 밑꼬리 다는 포지션으로 월봉을 밑꼬리 달려서 딱 월봉상 꼬리 달고 끝나면 일반적으로 4월 증시가 좋습니다. 원래는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4월달 증시가 괜찮은 편이에요. 1월과 4월. 그래서 1월 효과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1월 효과라는 말이 요즘엔 무색할 정도로 1월이 약해졌고 4월달이 평균적으로 증시가 월봉이 좋은 편입니다. 3월달에 감사보고서 끝나고 실적 1분기 발표 나오는 시점에서 그래서 4월달에 그렇게 지금 일단 그려보고 있는데 어쨌든 4월 14일, 4월 15일 이 북한에서 열병식 있고 뭐 그 딱 중순까지라는 거죠. 한번 일단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고려를 일단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매매에 대한 계획을. 일단 쭉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옵션에서 개인들은 시장이 다음 주에 급락하면 자칫 큰 빚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예. 물론 이미 예수금상으로 담보를 잡아가지고 옵션 매도를 건 거지만 걸어서 사실 빚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걸려 있는 돈을 다 뺏어가는 구조라서 사실상은 그 베팅금은 이미 담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상 그런 거고 어쨌든 손실은 무제한코스 공매도랑 비슷한 거죠. 공매도는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 뭐 무제한으로 커지는 거니까. 하지만 떨어졌을 때는 0 이하로 될 수는 없으니까 수익은 제한적이고 이런 구조라는 거. 그래서 또한 보면 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일 만기인 위클리 옵션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월물 옵션은 다음 주 목요일에 만기가 들어가니까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금 떨어뜨릴 준비를 하는데 내일은 어떻게 되냐?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는 위클리 옵션이 없어요. 한 주 동안 월물로 집중이 되니까. 그래서 이 위클리 옵션 또한 아까운 거예요. 위클리 옵션 포지션도 생각을 해야 돼. 다음 내일 당장의 만기 포지션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가만 보니까 내일은 어떤 식으로 개인들이 가고 있냐? 아침부터 보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아침에 만든 자리랑 지금 종가로 보는 자리랑 똑같네요. 어디? 자, 선물 일봉 어디? 지금 위클리 옵션상 내일 만기 포지션이 현재 기준으로 아침과 오늘 종가가 똑같은데 365 이상은 개인들 거. 그러니까 어제 종가 수준이죠. 어제 종가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는 개인들 거. 그 다음에 352.5 밑에는 외국인 거. 자,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들 잠깐만요. 개인들 구조도 또 말씀드려야지. 개인들은 360 밑으로. 자, 여기 색깔 좀 달리 해가지고 360 밑으로 개인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367.5 위에다가 같이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여기다 아이고 색깔이 꼬였네. 꼬여버렸네요. 잠시만요. 색깔이 다르죠. 자, 다시 써드릴게요. 정리해서. 자, 외국 개인들 빨간색으로 개인들은 365 이상. 그러니까 여기를 안 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내일 만기니까 여기에 개인들. 그 다음에 밑으로는 360 밑으로 개인들이 지금 내일까지 내려가라. 풋을 사는 사람들은 내려가라 베팅, 콜을 사는 사람들은 올라가라 베팅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파란색으로 367.5 위에다가 외국인들, 조금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널찍하게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사실상 지금 약간은 여기다가 슬쩍 주고 있긴 해요. 여기 외국인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 위에다가 욕심 내지 않습니다. 지금 내일까지 만기는 그냥 개인들한테 안 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물을 지금 꾀하고 있다라는 거죠. 월물에다가 대박을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만기도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가두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 수급이 안 좋아도 오늘 수급이 최악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선물을 파는 듯 했기 때문에 수급이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내일 위클리 옵션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아까 전에
현재 선물은 361.71대 말씀드렸죠. 그 사이에 있을 때. 내일 위클리 옵션은 현재 기준으로 360과 365 사이에서 끝나야 개인에게 수익을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즉 혹은 이거는 요 조금 아까 전에 355였는데 사실상 종가는 352.5까지 빠졌어요. 이렇게 5점 이하로 빠져야 됩니다. 어쨌든 많이 빠져야 되거나 이래야 되니까 요걸 요 안에서 끝내려고 하겠죠. 개인들한테만 안 주려고 하겠죠. 따라서 이건 기관들의 힘도 같이 개입되는 거예요. 기관들이 거기서 먹기 때문에. 따라서 하루 사이에 더 큰 악재가 출현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360 근처로 갈수록 반등의 힘이 생길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카톡에다가. 그리고 365 즉 어제 종가 수준으로 회복하려 할수록 다시 매도세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선물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365까지 가질 못했어요. 근데 현재 선물 옵션 수급상으로 365선까지도 반등은 쉽지 않으나 위클리 옵션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면 360선에서의 하락은 제한적일 겁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철저히 360선 방어가 일어났죠. 그쵸? 그러면 오늘 360선에서는 그래도 매수를 해봄직한 날이었다라는 거죠. 주식을 할 때 시장 그래도 좀 투심이 360선에서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위치 된다라는 거. 요약하자면 현재 361.7 기준 위클리 옵션 포지션 360과 365 사이지만 365로 향해 가기가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이 바뀌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안 바뀌었다라는 거. 다음 주 목요일은 월물 옵션 마무리로 하락 무제한 코스라서 최대한 상승을 억제시키려고 할 겁니다. 최대한 다운시켜가지고 밑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시 담으려 하겠죠. 그 뒤로는 일반적으로 4월장은 강한 경우가 많아 말까지 회복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물론 5월물을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이에 따라 전략을 짜려 합니다. 라고 제가 10시 정도에 이미 오늘의 하루의 코스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의 개별적인 종목을 살피러 온 거죠. 어제 금호 HT 상따했던 거 상한가로 좀 수익이 난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5분 만에 팔아야 된다라는 것들 방송에서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개별적인 종목들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금호 HT 상따했던 거 어제 유튜브에 올려드린 거 여기서 중간에 사가지고 오늘 아침에 5분 내에 팔아야 된다. 이런 관점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시간을 보냈어요. 좀 상당히 루즈하고 따분하고 좀 답답한 하루였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파는 날이었으니까. 어쨌든 시장의 전반적인 그 흐름들을 이해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계획을 좀 짜보자. 오늘의 테마는 여전히 쌍용차 테마였습니다. 쌍용차 난리네요. 뭐 쌍용차가 진짜 얼마나 발라 먹으려고 하는지. 실제로 쌍용차를 인수하려는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가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작전성 움직임일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거론된 기업들이 대부분 쌍용차를 인수할 능력이 없을 거라고 보아요. 예. 쌍용차를 인수할 만한 능력이 있는 기업들, 큰 기업들은 쌍용차를 오히려 혹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아 하죠. 굉장히 큰 비용이 될 테니까요. 이거 어디 갔어 펜? 그쵸? 비용이 될 테니까 쌍용차를 진짜 실제로 인수할 만한 능력이 충분한 기업들, 큰 기업들은 쌍용차를 사면 비용만 들지 얘 부채 탕감해줘야 되고 비용만 들지 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마이너스 요소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대신에 쌍용차보다 작은 기업들이 헐값에 떨어진 거를 사들여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뭐 그런 상태가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죠. 거의 뭐 수급 다 쏠리게 만들고. 근데 오늘은 막판에 어제는 이제 금호 HT가 에디슨 모터스와 함께 간다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간다라는 얘기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오늘은 또 막판에 KG그룹이 생각지도 못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나마 KG그룹은 좀 자금력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지금까지 인수보로 나왔던 거는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냥 진짜 작전성 주가 부양을 위한 기업들일 텐데 실제로 인수할 능력이 없음에도 돈이 1조 원 정도 마련이 될 수 없는 기업들만 잔뜩 바글바글 인수 의향을 밝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KG그룹이 얘기를 하는데 얘도 솔직히 몰라요. 진짜 마음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죠. 단순히 그래서 지금 주가 부양만을 위한 건지 진짜로 인수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가는 요동을 칠 테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거고 어제처럼
어제 금호의 GT를 했던 것처럼요. KG도 가능성은 그래도 다른 것보다 높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의를 해야 된다. 언제 변심을 할지 모르고 언제 또 다른 기업이 등장할지도 몰라요. 이 쌍용차 이름만 붙이면 쌍용차의 쌍자 재료만 들어가도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가만만 있어봐라, 우리 주가 부양하려면 저거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나, 혹은 회사와 별개로 누군가는 매집해서 작전성으로 찌라시를 뿌려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지만 굉장히 큰 거래가 몰리고 있는 강한 테마기 때문에 굴곡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구간만 딱 먹고 나오는 정도. 하지만 변수가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뭐 이런 4월 14일 옵션 만기까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구간 동안에 이 쌍용차라는 굉장한 재료를 가지고 주가 시속 게임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시장이 정상화가 되려고 하는 순간에 이런 것들은 싹 다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거고요.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 이외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4월 14일까지, 4월 15일이 금요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상당히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최대한 싸게 만들어서 그거를 먹으려고 할 거예요. 삼성전자도 지금 외국인들이 관심을 철저하게 안 보이죠. 그 이유가 있죠. 시장은 4월 14일까지 부담스러우니까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한 6만 한 7천 원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개인들을 좀 더 멘탈 나가게 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사들이면서 선물까지 같이 사들이면 효율적으로 더 작은 돈을 써가지고 더 낮은 단가에다가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굳이 지금 성급하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만 하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매수로 바뀔 겁니다. 늘 그랬어요. 삼성전자는 51% 정도를 외국인들이 비중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도 한 1,000원 정도 더 내려가면 외국인들도 뭐 이제 괜찮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거지, 삼성전자 매매할 바에야 더 강한 가성비 좋은 종목을 찾아 하는 게 개인 투자자의 몫이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카톡방에서 같이 공부, 방금 전에도 지금 시간 10시에 카톡방에다 싹 정리해드린 내용이에요. 이거를 알면 오늘 어떤 분위기가 펼쳐지겠구나, 딱 매매 계획을 짜기 좋겠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런 상황이구나, 오늘 일해야겠다, 일에 집중해야겠다, 이렇게도 하기 좋은 거고, 전업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쌍용차 말고는 사실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360 근처 가면은 터닝할 때 굴곡을 보이는 종목을 단타, 스캘핑으로 좀 이용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거고, 혹은 365 위로 올라가면 이제 조심해야겠구나, 이거 계속 가는 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카톡방에서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카톡방에 아직 안 계신 분들은 오픈 카톡 유종구 검색해 하셔가지고, 혹은 유튜브 댓글에서 그 주소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 날입니다. 오늘과 반대 포지션으로 개인들이 풋옵션에다가 집중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TV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